내일 모레 5월 15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이맘때 언론은 교권의 위기, 추락하는 교권을 자주 조명하죠. 오늘 뉴스 집중이 준비한 화면을 보시면 그 실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가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교총의 김동석 대변인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스승의 날이 주말이네요. 네, 일요일이다 그렇습니다. 보니까는 앞당겨서 오늘 그 스승의 은혜를 기리는 자리를 마련하는 학교도 많다고 하던데요. 네. 하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교권 침해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고 그에 관련된 조사 결과도 내놓으셨죠.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매년 교권 실태 보고서를 발표하는 게 한국교총인데요. 네. 올해 그 교권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10년 전에 비해서 교권 침해 사건이 약 3배 정도 증가를 했고요. 특히 2009년도부터 네. 6년 새 교권 사건이 계속 증가하는 그런 네. 경향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거의 3배 가까이 늘었는데요. 네. 그죠? 네. 자, 실제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권 침해 얼마나 심각한지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경기도 이천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한 학생이 빗자루로 교사를 때립니다. 교사가 학생을 나무라지만 학생들은 교사의 머리를 계속 쥐어박고 심지어 욕설까지 내뱉습니다. 다른 학교입니다. 수업 시간에 교사를 무시하는 태도나 말대답은 기본입니다. 심지어 한 고등학교에서는요, 교사가 학생의 폭행으로 다치는 경우까지 있었는데요. 수업 중에 교사가 조용히 하라고 말하자 학생이 교사에게 철제 의자를 던진 겁니다. 나중에 제가 죽여버린대요. 그러면서 딱 이러시는 거예요. 던져가지고 탁 열고 나갔어요. 이 교사는 어깨에 인대가 찢어져서 수술을 받았고요. 정신과 진료도 받았다고 합니다.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화면을 봤더니 교사에게 물건을 집어 던지고 네. 욕을 하고 폭행까지. 네.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사실 상상도 못할 일인데 이런 사례가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보신 목격한 선생님은 결국 심신에 상처를 입어서 명퇴를 하셨고요. 네. 지금 2012년부터 15년까지 4년 동안에 이러한 교권 침해 사건이 학생부를 기준으로 해서 총 2만 건이 넘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한 5천 건 이상의 교권 사건이 발생이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특히 이제 많이 발생된 유형은 폭언과 욕설 부분이 한 60%가 넘습니다. 그리고 또 수업 진행을 방해하는 건수도 한 2천 건이 넘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있고, 특히 조금 전에 보신 사례처럼 직접적으로 학생들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도 365건. 네. 특히 여교사가 증가함에 따라서 여교사에 대한 성희롱 사건도 총 341건 등 이런 교권 침해 사건의 유형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이 대단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네, 이렇게 교사에게 폭언을 하거나 폭행을 하는 경우가 좀 힘이 세고 거칠 수 있는 남학생들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오히려 여학생들 사이에서 나오는 현상이라고 해서 참 놀라웠거든요. 네. 그래서 남녀 학생 비율을 보면 아무래도 남학생 부분은 비율은 많은데요. 네. 그렇다고 해서 여학생들이라고 해서 선생님한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특히 학교 내의 교사의 여성화 경향이 많아짐에 네. 따라서 여교사분들이 많으시죠. 예, 교직의 네. 여성화 경향이 많아짐에 따라서 여교사 선생님들의 생활 지도가 어렵고, 특히 문제행동 학생들의 경우를 보면 남교사에 비해서 여교사를 좀 더 가볍게 여기거나 생활 지도를 안 따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원 인식 설문조사에서도 가장 교직 생활에 스트레스를 받는 게 무엇이냐라는 설문조사에 따르면 네. 가장 힘든 게 바로 학생 생활 지도나 문제행동 네. 학생 지도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생활 지도를 받는 담임 선생님, 또 담임 선생님은 우리의 행동을 하나라도 기록할 수 있잖아요. 평가를 해줄 수 그렇습니다. 있고. 그렇다면은 이렇게 함부로 대하기가 어려운 상대인데, 그렇다면 기간제 교사의 경우가 더 심각한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정규 교사보다는 기간제 교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곧 떠날 대상이다. 네. 이런 부분에 아이들이 좀 경시하거나 좀 우습게 하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경기도에서 발생된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의 사례처럼 훨씬 더 정규 교사보다는 어려운 그런 교권 사건이나 또 침해 현상 부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기간제 교사의 교권도 상당히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방과후 학교도 기간제 교사분들이 많이 있던데 학생들이 다 압니까? 저 방과후 학교 아니더라도 보통 수업이어도 저분은 기간제다 알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사들이 계속 그 근무를 하시고 네. 또 공립학교라도 6, 7년 만에 정근을 가시기 때문에 네. 이분이 기간제 교사이다. 또 기존에 계셨던 분이나 아니다는 부분은 학생들이 잘 압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에 그 교사에 대한 성희롱도 수위가 높아졌다고 하는데 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여교사가 수업 중인 교실에서 학생들이 소란을 피우고 있는데요. 학생들의 무례한 말은 성희롱으로까지 이어집니다. 대전의 한 중학교에서는 남학생들이 여교사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해 돌려보낸 사건도 있었습니다. 우리들 말로는 그러니까 촬영을 했고 촬영한 친구가 3명이 있는데 이 3명한테 영상을 보내달라고 해서 받아보고 당시 피해 여교사는 정신적인 충격으로 병원에서 심리치료까지 받았습니다. 사실 그 남학생들이 좀 짓궂은 장난을 쳐서 이렇게 치마 속을 조금 이렇게 보고 이랬던 것은 과거에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화면에서 보신 그 발언 수위는 아유 이거를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이건 상당적인 정신적인 충격을 줄 수 있는 행위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단지 가해 학생하고 여교사의 문제가 아니라 또 많은 학생들이 그 사항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선생님께서 교단에서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아이들하고 교감을 하고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을 할까 하는 그런 충격적인 부분이 크고요. 특히 이 어떤 매점 같은 데서 그 특정 여교사의 이름과 친체 부위를 그 매직으로 써놔서 전교생이 보게 한 사건도 발생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 여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혼 안 한 미혼 선생님이신데 네. 저희한테 울면서 어떻게 내일 교단에 쓸 수 있을까 너무 걱정이 된다 한 그런 사건도 상당히 네.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자, 학생들의 교권 침해 사례를 봤는데 요즘은 학생도 학생이지만 학부모님들에 의한 교권 침해도 많다는데 그렇습니까? 예, 교총에 접수한 교권 사건이 지난해 한 488건인데요. 그 중에 절반이 그 학부모에 의한 또 학부모와의 갈등 분쟁 사건이 과반수를 점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아무래도 그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자녀 지도라든지 요즘 학교 폭력이나 안전사고 사건이 많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간자 입장에서 학교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면 가피 학부모님들이 그 결정을 따르지 않고 교실에 와서 수업 중에 있는 교사를 폭언을 폭행을 하거나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는 네.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문제 있습니다. 제기하겠다. 네. 자, 저희가 실제 학부모들에 의한 교권 침해 사례 몇 개 모아봤습니다. 화면 보시죠. 강원도의 한 중학교인데요. 40대 여성이 여교사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데요. 자신의 딸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바에 학부모가 담임교사를 폭행한 겁니다. 경남 창원의 한 고등학교에서는요. 교사가 자신의 아들을 때렸다는 이유로 학부모가 친척들까지 데리고 와서 교실에서 행패를 부렸는데요. 면면서 뒤에서 불에 앉아서 저희 친한 선생님이 앞에 앉은 학생을 때리고 그 어머니가 선생님을 무차별 좀 서로를 때리고 자, 방금 보면 뭐 행패를 부린 것도 부린 거지만 교사가 학부모가 무릎을 꿇으려 그러니까 교실 안에서 진짜 꿇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네. 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무릎 꿇은 여교사 사건인데요. 네. 본인 교직사에서 대단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여선생님 같은 경우에 그 갑작스럽게 예고도 없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와서 협박을 하고 또 카메라까지 들고 와서 하다 보니까 그 순간을 어떻게 모면해야 된다는 생각밖에 안 드신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무릎 꿇어서 잘못을 했는데 실제로 선생님이 받아야 될 책임 부분이 있다면 그에 따른 합당한 절차를 통해서 네. 해결해야 되는데 이런 사건으로 많은 선생님들이 심리적 충격을 좀 받은 사건도 제가 많이 여쭤보고 있었죠. 싶은 것은 네. 교사가 학부모가 무릎을 꿇으라고 한다고 해서 교실에서 무릎을 꿇었다는 것 자체가 우리 네. 교육 현실이 네. 혹시 교육 당국이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나 교육청에서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면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문제 자체를 문제 삼는 이런 현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문화가 생긴 거 아닌가? 아무래도 그 지역사회에서 학교 내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교육청에서는 학교에 대한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의 원인을 규명을 해서 학교장이나 해당 교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경향성이 대단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쉬쉬 넘어가거나 그거에 대한 책임 소재 부분을 가리지 않고 넘어가는 사건이 많다 보니까 네. 그 교육부의 통계에 보면 학교 폭력, 학생에 대한 교권 침해는 많은 반면에 학부모 사건 부분은 오히려 교청에 문의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 현장에서 무시를 당하고 또 인권을 침해받는 교사들을 좀 지키고 보호해주기 위해서 지난해 국회에서 그 이와 관련된 특별법 개정안이 논의가 된 모양인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지난해 12월 말에 교총과 또 교육계가 요구를 통해서 교권보호법을 통과를 시켜서 지금 올해 8월에 그 시행령이 만들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이제 그 시행과 관련해서 현장 교사들은 한 절반 가까이는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네. 아니다. 예방 조치가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라는 의견이 좀 나눠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 학부모 할 경우에 가해 학생 학부모에 대한 그 연수를 하도록 돼 있는데 네. 학교 폭력 같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과태료 부과 조치가 없기 때문에 좀 네. 실질적인 미비점이 있어서 보완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형사고발하는 조치는 어떻게 보십니까? 형사 조치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어제 밝혔는데요. 네. 문제는 직접적 이해 당사자인 해당 교사가 고소 고발하지 않는 상태에서 가령 교육청이 그러한 노력을 다 할 것이냐는 네. 일부의 회의가 있는데 교육청에서 그런 약속을 했다면 심대한 교권 사건에서는 교육청이 해당 교사의 교권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교권 침해 이야기해봤습니다. 한국교총의 김동석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